강호한 꿈을 꾸언지도 오래러니 구보기 위로하여 어집어 잊었었다. 어집어는 감탄사이고 꾼지가 오래다 잊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가 강호한 꿈과 먼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호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대유법으로 가리키는 단어이고 시적 화자가 이 꿈을 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부분은 시적 화자가 자연에서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변화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의 변화는 먹고 사는 문제를 아예 던져버렸기 때문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맥락에서 시적 화자가 이러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피기욱한데 여기 물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가에 녹죽이 많기도 많구나. 여기 대나무가 많은데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대나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감각적으로 자연을 묘사하는 것은 그만큼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적 화자는 낙대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누구에게? 유비군자들에게. 이 유비군자라고 하는 존재는 낙대를 가지고 자연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강호한 꿈을 꾸는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친근감을 느끼고 낙대를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유비군자들은 시적 화자가 친밀감을 느끼는 존재, 왜냐? 강호한 꿈을 함께 꾸고 있기 때문.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시적 화자는 유비군자들 뿐만 아니라 자연과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보면 명월 정풍 벗이 돼야 밝은 달과 맑은 바람과 벗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되는 것은 인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시적 화자는 자연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백구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백구와 흰 갈매기와 의사소통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인격이 있고 또 서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월, 정풍, 백구는 모두 인격이 부여된 자연물로 시적 화자가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자연과 벗하면서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적 화자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계속 있으려고 하는 자연은 어떤 곳입니까? 님자가 없고 무심하고 그래서 다툴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님자가 없기 때문에 소유가 없고요. 소유가 없으니까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할 필요도 없고 갈등이나 다툼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연에서 시적 화자는 자연과 벗하면서 늙어가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유형 어미를 쓰고 있는데 자신에게 청유하는 것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강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어떤 의지인가? 소를 절대로 빌리지 않겠다. 나 다시는 농사 안 지을 거다 라는 겁니다. 가난한 이 몸에게 무슨 뜻과 취향이 있으리마는 두세 일억 반론을 다 묵혀 더뎌두고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있으면 죽, 없으면 굶을 망정, 대꾸이고요. 먹을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먹고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고요.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겠다. 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냥 가난함을 있는 그대로 두겠다, 이 가난한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앞서서는 자연에서 살겠다라는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적 화자는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빈천을 슬프게 여겨서 손으로 물러가라고 하면은 물러가느냐? 안 간다라는 겁니다.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서 손을 치는 것, 오라고 손짓한다고 해서 나 오겠느냐?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 또 서리적인 어조를 쓰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자신의 가난함이 바뀌지 않는다. 남의 부귀가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운율 형성은 덤입니다. 또 중요한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 언의 일이 명밖에 삼겨 있겠는가? 운명 밖에 삼겨 있지 않다. 운명 밖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시적 화자가 자신의 운명론적인 인생관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시적 화자는 운명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가난이 운명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남의 부귀 또한 그의 운명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운명론적인 인생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두 개를 묶으시고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또 대꾸도 나오고 대립도 반복되고 뭐 그렇습니다. 서리적인 어조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헌과 가난을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유와 석숭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원헌과 석숭은 중국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의 대표, 부자의 대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날과 이제 죽음에를 연결하고 몇해산고와 백년살야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일찍 죽고 오랫동안 살고 해서 같은 의미의 문장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금방 죽으며 부유한 사람은 오래 사느냐?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다? 운명이지 가난함도 부유함도 일찍 죽는 것도 오래 사는 것도 모두 어디에 달려있는 일이다? 운명에 달려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어느 일이 명밖에 삼겨시리에서 나타나는 운명론적 인식에 기반해서 시적 화자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적 화자는 비니무원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이것을 어렵다라고 하지만 자신은 가능합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가능해도 서러운 뜻이 없는 것은 그가 운명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니무원은 가난하지만 원망이 없다란 뜻입니다. 가난하지만 원망이 없다. 내 생에 이렇게 가난하지만 원망, 서러운 뜻은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사표음도 좋게 여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사표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 이렇게 맛도 없고 좋지도 않고 그저 산에서 뜯어먹는 그런 음식들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족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 운명에 순응하고 그냥 그것을 따라서 욕심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얘기하는데 시적 화자는 옴포에는 뜻이 없다라고 합니다. 옴포라고 하는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것이 시적 화자의 관심은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어디에서 어떻게 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무엇을 추구하며 살겠지가 나옵니다. 태평천하, 충효, 화영제, 신붕우 이런 것들은 모두
유교적으로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그릇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없다란 뜻입니다. 해서 시적화자는 태평천하, 충효, 화영제, 신부무와 같은 유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밖에 남은 일, 대표적인 게 옴포 같은 일이겠죠. 옴포는 생긴 대로 살겠다, 되는 대로 살겠다 라고 유교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그 외에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실제 인물을 끌어들여 자신의 생각이 그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음에서는 원언과 석숭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오래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옴포는 화자가 더 이상 목표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강호한 꿈은 이제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또 이루고자 했던 목표이기도 합니다. 왜냐? 오래다, 잊었다라는 표현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시해 둔 부분들은 다 선택지가 보기에 있는 말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2번이 연결이 잘못되었는데 인정천리에 차마 혼자 먹을런가는 이 부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안타까워서 적은 밥이지만 혼자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